안녕하세요. 이음하지외과의 김동현 원장입니다. 하지정맥류 수술 방법은 발거술, 레이저 고주파, 클라리베인 플레보그립, 베나실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발거술만 했던 시절에 비해서 요즘은 이렇게 다양한 수술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수술 방법 선택에 있어서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각각의 수술 방법에는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각 수술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거술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발거술은 피부를 절개를 해서 복제 정맥을 완전히 제거하기 때문에 수술 자국도 크고 출혈이라든지 통증, 감염의 리스크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취도 척추 마취를 하기 때문에 수술 다음날 이 두통 같은 척추 마취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발거술을 근본 수술이라고도 합니다. 근본적으로 완전히 제거를 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그래서 마치 재발이 없을 것 같지만 이 혈관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 혈관과 주변 조직을 자극하고 혈관이 제거된 자리에 혈종이 생기기 때문에 신생혈관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신생혈관에 의해서 이 하지정맥류가 재발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발거술을 받으시고 재발되어서 저를 찾아오셨던 이 환자분의 서해부와 허벅지의 초음파 사진입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것들이 신생혈관이라 불리우는 새로 만들어진 하지정맥류들입니다. 액체 성분을 이용하는 수술 방법에는 소디움 테타데실 설페이트라는 혈관 경화제를 이용하는 클라리베인과 플레보그립이 있고요. 그리고 시아노아크릴레이트라는 생체 접착제를 이용하는 베나실이 있습니다. 이 수술법들의 단점은 액체 성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히 하지정맥류만 들어가서 치료를 하지 않고 정상혈관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피부 가까이 정상혈관으로 들어가면 혈전염이 생겨서 갈색으로 피부 착색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 안에 심부정맥으로 들어가면 급성 심부정맥 혈전증이라는 심각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급성 심부정맥 혈전증이 생겼을 때 이 혈관 경화제는 항응고제 치료에 그래도 반응을 잘 하지만 이 베나실은 화학 물질이라서 항응고제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부정맥을 직접 절개해서 베나실을 제거를 해야 합니다. 이 베나실 수술을 받으신 후에는 심부정맥에 베나실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꼭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초음파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혈관 경화제의 또 하나의 단점은 몸속에 들어간 혈관 경화제는 대부분 콩팥, 즉 신장으로 배출이 됩니다. 너무 과하게 경화제가 들어가면 급성 심부전이 올 수 있습니다. 클라리베인과 플레보그립 수술 시에는 이 정해진 용량만큼만 혈관 경화제를 투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는 숨 섭취를 충분히 해주셔야 합니다. 이분은 50대 남자분입니다. 저에게 클라리베인 수술을 받으셨던 분인데요. 클라리베인 수술은 이렇게 대복제 정맥류가 서해부에서부터 시작돼서 이 무릎 아래, 이 발목까지 양쪽으로 심하게 커진 경우에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이 무릎 아래 부위에는 부분 마취를 안 해도 되고 열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감각신경 손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클라리베인 수술을 2주 후에 먹습니다. 크고 작은 하지정맥류가 사라지고 피부색도 많이 밝아져서 오셨습니다. 베나실만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이 베나실은 시아노아크릴레이트라는 생체 접착제, 이 화학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몸속에 들어가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알레르기 반응이 20%에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지만 본인에게 나타나면 100%인 것입니다. 그리고 베나실의 또 하나의 단점은 혈관 경화제처럼 몸속에 흡수되어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몸속에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결코 간단하다고 해서 좋은 치료 방법은 아닙니다. 레이저 고주파 수술의 단점은 열 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주변 조직에 열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레이저와 고주파 장비들이 많이 업그레이드되고 투메슨트라는 조직을 보호하는 마취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변 조직의 손상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 레이저 수술과 고주파 수술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주파 수술을 할 때는 고주파 장비가 열 에너지를 조절하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레이저 수술은 레이저 파워를 혈관의 크기나 모양, 위치에 따라서 수술자가 조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술자의 경험이 아주 중요합니다. 수술자의 경험에 따라서 수술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 이 레이저 수술의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 레이저 장비를 접했을 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류에게 불을 전해주었던 프로메테우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인류가 불을 사용하고 컨트롤해서 이 원시 시대에서 벗어나서 지금의 문명을 만들어냈듯이 이 레이저 수술이 개발되었기에 피부를 절개하고 이 하지정맥류를 제거하는 발거술에서 벗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지정맥류 치료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각각의 수술 방법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겉에 보이는 하지정맥류와 혈관 초음파 검사를 해서 이 내부의 하지정맥류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에 환자분에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하지정맥류라는 혹을 때려왔다가 합병증이라는 혹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